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다민족 여러분, 우리 글로벌 코리아 TV 방송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한국에만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그 시대에 멸시천대받는 하대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 양반이라는 유태인들도 그냥 지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지내쳤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 치러 가는 두 부부가 택시를 탔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그냥 그 택시기사를 버려두고 그대로 골프 치러 갔습니다. 결국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런 때 정당하게 구제해야 될 사람을 방치하거나 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죄가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 법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전 세계가 다 있고 인권이 가장 나쁘다는 북한까지도 사마리안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게 70여 년의 이 법치국가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마리안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구를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하고도 검사 판사에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상당한 보수도 없이 어려움만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착한 사마리안법은 일단 사람을 살립니다. 갑자기 응급상황이 났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고도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으로 그동안 처벌받아왔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안법은 반대입니다. 당연히 구해줄 사람, 살려줘야 될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을 때 걸리는 것이 사마리안 법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금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던 검사 판사들의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50억, 100억씩 받습니다. 또 성공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면 변호사 수임료 이외로 프로테즈로 몇 프로씩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변호사 수임료 100억까지 받는데 여기에서 법치가 썩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전관 예우, 정말 부장판사를 그만둔 분이라든가 하여간 그 전관 예우에 걸려버리면 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법조 피해 또한 관청 피해자들이 저희 방송사에 온 분만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당연히 법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을 했거나 너무나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후에 방송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관청 피해, 특히 법조 피해를 제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법치국가가 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도본부장 백병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서
최대현 선생님이 정말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연대 천만행동 가입 100개 시민단체 중에 사법적폐청산 선봉시민단체 간청 피해자 모임 다음카페 7,000명 동지 중에 수석의장 최대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해서 5개 정당 및 299명 국회의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및 299명 국회의원님,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처럼 피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상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 대통령님, 입법부 국회의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 중에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썩어 빠져서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되었으므로 입법부 문희상 국회의장님 및 299명 국회의원님은 국회 수차례 기재출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5개 정당 탄핵 명단에 추가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농단 폐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순위 1순위이므로 5개 정당 등 299명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적폐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폐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합니다.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님과 간청 피해자 모임 수석의장 최대현, 촛불 계승연대 천만행동 손운학 대표 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 때에도 이 4개 신설 법안에 관하여 청원하였으므로 법안 발의자님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님은 사법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긴급히 국회에서 추가 발의해 주시고 299명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청원합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님에게 간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의장 최대현이 기재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관련 기재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동 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의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 중인 사건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긴급히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청원합니다. 사유는 이명 국회의원님이 국회에 발의하신 법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후에 신규로 발생한 사건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간청 피해자 7,0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설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합니다. 국가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허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2014년 1월 3일 대전시에서 술도 한 잔 안 먹고 녹색 신호등을 보고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60km 최고 속도 구간에서 70km 이상으로 오는 79km 이상. 79km 이상으로 오는 가속 택시에 치여 29km. 21m를 공조로 날아가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져서 일행 만인 김지문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고 12시간 만에 의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상계 교통사고로 국가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너무 억울하게 사망한 일행 망인 김지문의 사자 명예훼손을 회복 및 피해자 최대현은 71% 등 영구장애를 입어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5개월째 실업자로 놀면서 법정 투쟁을 하다 보니 돈 5천만 원이 없어 6차, 7차, 8차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재활용은 사연제대학교 다니다가 이혼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일가족이 파탄이 났으며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주권 등이 강제로 침해당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가해자 택시 운전기사 공소장에 피해자들이 적색 등하할 때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며 형사항소심 판결문은 다만 피해자들이 부행신호가 적색 등하할 때 횡단을 시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적색 등하할 때 횡단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규와 같이 공소장 형사항고심 판결문에도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항소심 민사재판관님은 체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국가수 이정수 허위감정사의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형사재판 1심에 기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정수 감정사의 허위감정서를 그대로 보고 수석의장 최대현 민사항소심 판결문에 명기해놓고 고발인이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판결을 하여 수석의장 최대현은 60% 가시를 당하여 인생이 쫓났습니다. 상계와 같이 국가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의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허위 감정서가 100% 고발인 민사항소심 판결문에 영향을 미쳐 4월 29일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으며 동해경찰서 사건번호 2019-711이며 현재 고발인 수석의장 최대현 수사를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상기 사건 국가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박스를 감정함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윤리 현장 및 교통사고 감정 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블랙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피고발인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 최대현 및 일행 망인 김지문의 형사재판, 민사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은 각각 60% 가시를 당하여 인생이 쫓났습니다. 명백한 입증 증거 자료는 고발인이 형사항고심 때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정보국에 신청한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원본을 사설감정업체인 범죄영상분석연구소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가 발간하는 세계 100대 전문가 등재가 된 항민구 연구소장이 감정을 한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이번조 감정서에 보면 사고 블랙박스 원본은 16비트 약 30장인데 국가수 이정수 허위감정사는 사고 블랙박스가 아닌 2비트 약 5장으로 허위감정서. 예. 본 감정물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물이 서로 같이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미필적 고의성으로 사고 블랙박스가 아닌 것을 가지고 허위 감정을 작성하여 고발인의 인생을 쫓나게 만들었습니다. 쫑나게.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고발인 상강 김준석 실장님을 소송 때문에 충창지방법원에서 만나 이 감정서를 보여주고 강력히 항의하였더니 사설감정업체인 범상분석연구소 감정결과치가 맞다고 했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3년에 어. 걸쳐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가수 허위 감정서 경정 요청 청원서를 10회나 제출하여도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가 4위, 피고발인 상관 김증석 감정사 등이 6번을 거부하고 안 해줘 너무 억울하여 후배와 같이 원주시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사에 항의하러 갔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영업활동 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원주경찰서에서 경찰관님들이 와서 동해시로 뒤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2심을 받을 때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을 정보 공개 신청하였으나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대전지방검찰청 양재혁 검사님은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사고 블랙박스 정보 공개 신청을 기각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블랙박스가 없어 국가수 이정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서에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고 블랙박스를 어디서 구한지는 몰라도 사고 블랙박스를 법원 증거로 제출하여 국가수에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병원 치료비 5번 수술 5번 한 거 전부 물어주고 유자로 300만 원만 준다고 대전지방법원을 통하여 수술 5번 하고 병원 생활하는 중환자인 저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대전지방법원을 통하여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사장을 형사고발하니 취소해 주어 저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보험회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학대 발의안이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사유입니다. 같은 교통사고인데도 일행망인 김지문 유족 민사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사고 횡단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으며 저 사건은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에게 최종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민사 상고심 기판력이 서로 각각 전부 틀립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개판.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와 관련 동해경찰서 담당 수사관님은 고발인 수사가 현재 종료가 되었으므로 국가수를 퇴사한 허위 감정사 피고발인 수사 후 대질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존경하오는 검사님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신증주의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전부 읽어보신 후에 상계 교통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일행망인 김지문의 사자 명예를 희복시켜 주시고 고발인이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수를 퇴사한 허위 이정수 감정사를 최소한 기소유예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예. 그리고 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그 사법농단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기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에 관하여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검 2018 형제 464585는 다음 카페 간청피해자 모임 창설자이신 구세희 교수, 수석 회장 최대현 등 10명이 8명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보면 40개 시민단체가 형사고발했다고 나옵니다. 아유, 40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원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되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원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최초 고발을 한 지 1년이 다고 하도 고발인 수석이장 최대위원회 고발인 수사를 안 하여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수사를 안 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이송한다고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의
인권해법을 서울지방 지검 특수일부는 준사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간청 피해자 모임에서 고발한 사건이 배정이 되어 기록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화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4년, 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저가 변론을 하면 대법원 제3부 2012-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 주심 국가배상 책임 엄수행 긴급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나라 돈 5,500원을 절감하였다고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이 판사 양승태의 37년 2018년 10월 8일 전국으로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이 고발인 수사도 안 하고 기소를 안 시키는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나무 한 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은 고발인 수석의장 최대원 사건을 대법원 2017-3819 손해배상자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134페이지의 명기가 된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정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유소 제출기간 20일 기간 내에 신의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신의 불특혜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민사 2부에서 민사 3부로 재판부 배당부서인 민사과 접수에도 모르게 불법으로 배당이 되었으므로 배당부서인 민사 접수에 의하여 고발인 수석의장 대법원 2017-3819 손해배상자 본안소송은 최초 민사 2부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민사 2부로 배당이 되었으나 배당부서인 민사 접수에도 모르게 정관 예우위한 배당 조작으로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불법으로 관여했습니다. 민사 접수계 배당부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고발인이 민사 2부 보정명령을 받아 민사 2부로 사채 차용하여 수입인지 571만 원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불법으로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주심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하여 관여했으며 배당 조작. 예, 민사 2부 재판부 및 대법관 3명 기피 신청 2건 판결을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기각시켰으면 저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심리해야 법적으로 맞으며 상고유소 제출기간 20일 기간 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하였는데도 권순일 주심 대법관은 불법으로 신의 불특혜 기각 처리해놓고 대법원은 사채 차용하여 수입인지 571만 원을 저가 납부한 것 중에 50%를 등쳐먹었습니다.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판결문 경정신청서 2017 가경 38 8개월 후에 기각 판결함 2017년 5월 30일 신청했고 2018년 1월 5일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82무 이 판결문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저가 민사 재심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민사 재심을 못하게 고의성으로 범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지어집니다. 또한 하가 나서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면담 신청하러 간병인과 같이 대법원에 간 적이 있는데 기각 처리당하여 동해시로 뒤돌아왔으며 현재까지 약 5회 정도 면담 신청을 전부 기각 처리당했습니다. 2017년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원 재판 개입 박주민 국회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실 이 사건에 주신 공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위원님은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공개한 안전수석의 수첩 2016년 2월 말 3월 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의 메시지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메시지라는 수첩 기재가 있는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정지가 받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 등이 맞는지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님과 간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7명과 간담회할 때 확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재판과로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자료 등 기재 출루를 했으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이강호 검사님은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의장 최대현 선정 당사자를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팀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 행동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처벌해야지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이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 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계 신규 청구를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 중에 2명 장영호 국장,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 및 국민행복정당 공동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회복위원회 박동석 의장, 장성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무순 여성동지, 안종성 공동대표 등 임종원 관련 촛불개성연대 천만행동 손운학 대표, 민생사법 적폐퇴출행동 권영길 대표 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농단 피해자로 돈 5천만 원이 없어 6차, 7차, 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5개월째 법정 투쟁 중에 있다 보니 돈이 없어 하루 한 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긴지문에 사자 명예를 회복시켜주라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은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님과 강릉지원에서 사건 번호 강릉지원 2019 가압 상고 손해배상기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님 권순일 대법관님 피고 2, 법무부 장관님 피고 1을 상대로 강릉지원에서 사건 번호 2019 가압 상고 손해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 대법원 허위 판결문 무효 확인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의적 청구 취지는 피고 1, 2는 연대하여 피고 2가 2017년 5월 26일자로 한 원고 대법원 민사소송 2017-3819 손해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적인 근거로 절대적 무효의 법적으로 본안사건인 대법원 2027-3819 손해배상 저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존경하오는 강릉지원 재판관님,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에 함에 의하여 전부 읽어보시고 수석의장 최대현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사에서 세 번째 억울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정말 이 사건도 차 한 대에 두 사람이 치였는데 한 사람 죽은 사람은 빨간불에 죽었고 예, 적색이요. 예. 지금 뼈가 13군데가 부서져서 지금 거의 영구 장애를 입고 온 우리 최 선생님은 저는 빨간불에 빨간불. 어떻든 뭐 사망한 사람은 녹색에 뭐 그건 별 상관없습니다. 예, 똑같은 죽었다. 사건 한 차에 치였는데 한 사람은 뭐 빨간불, 한 사람 파란불
이 자체가 원인 무효 소송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됐고 또 예. 사법농단에 이렇게 된 사람이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권력 만행이나 이 사법농단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최대한 씨가 지금 억울하면 지금 6,900명의 수석 회장님이시죠? 지금 7,000명이래요. 7,000명 됐습니까? 100명 늘었어요. 100명 늘었네요. 예. 그러신데 이런 분이 또 대학원까지 나오셨고 법무팀에서 법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별 얘기를 않고 충분한 말씀을 국민들에게 한번 공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법 쪽에는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악의 축이란 말입니다. 저는 악의 극치로 봅니다. 옛날 독립군을 잡아서 가두던 그 일제 검사 판사의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씩 받아먹는 게 적법하다고 말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생사를 맡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그 법을 판결해 주십사 맡긴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우스운 일이고, 이건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되는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 판사, 변호사의 공화국이 됐습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데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권력을 가진다 했는데 국민이 무슨 권력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보통 음료수 하나를 사 먹어도 거기에 세금이 붙죠. 이세, 저세, 간접세, 직접세, 세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서 이러한 검판사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처럼 모시면서 신의 대우를 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컴퓨터가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오장육부 어디가 병났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해야 합니다. 이 최태현 이 선생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다시 재판이 시작돼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 안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렇게 더럽게 부패한 이 사법부에 우리의 모든 결정권, 우리가 재판권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소신화가 지났든 말든 지금까지 75년 동안 억울하게 재판해온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관청피해의 지금 수석 회장님이시죠? 예. 관청피해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수를 헤아리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의 정치나 그 수준은 국민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일제 36년 동안 그 치하에서 억눌렸던 게 있어서 권력이라 하면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검사 판사가 잘못하면 변호사라는 자는 나타나서 변호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판결한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져 물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한 변호사님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제형법정주의가 사라졌어요. 제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 100억 받아먹고 검사 판사 변호사가 돈잔치하고 죄 있는 사람 없다고 하고 없는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까?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하도록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이번 세 번째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원인 무효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불법이 있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앞으로 변호사 개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검사 판사는 이미 신이 되었습니다. 제형법정주의도 없습니다. 무조건 검사가 죄라면 죄고 아니라면 아니고, 이런 법조계를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만 볼 것입니까?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이 빨리 시행되도록 국회에 건의해 주시고 각 정당들에게 건의해 주셔서 어서 빨리 세계 최고로 좋은 제형법정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AI 인공지능 재판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태현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시 원인 무효가 돼서 다시 새로운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주십시오. 감사합니다.